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께 고백을 하나 하려 합니다. 1825년 제가 37살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베를린의 한 귀족 저택에서 성대한 파티가 열렸습니다. 저도 초대를 받았지요. 당시 제 어머니의 명성 덕분이었습니다. 파티장에는 100명도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샹들리에가 빛나고 음악이 흐르고 사람들은 와인 잔을 들고 웃으며 떠들었습니다. 저는 구석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학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가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아르투어, 오랜만이네. 어떻게 지내나? 저는 반가웠습니다. 10년 만의 재회였으니까요. 우리는 조용한 발코니로 나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요즘 뭐 하나? 철학을 연구하고 있네. 철학, 아직도? 그걸로 돈은 벌 수 있나? 첫 번째 위화감이 느껴졌습니다. 친구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요즘 사업이 잘 되고 있어. 새 저택도 샀고 다음 달에는 마차도 새로 들여올 거야. 자네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철학 같은 걸로는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결혼은 했나? 안 했네. 아직도. 37인데. 자네, 이러다 평생 혼자 살겠네. 걱정이구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같은 세계에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10년 전 우리는 밤새도록 칸트와 플라톤을 논했습니다. 인생의 의미에 대해, 진리에 대해, 영혼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친구에게 중요한 것은 마차와 저택, 그리고 결혼이었습니다. 저는 예의상한 시간쯤 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내내 이상한 공허함이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오래된 친구를 만났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내 친구가 아니었다. 아니, 정확히는 내가 더 이상 그의 친구가 아니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오래전 친했던 사람을 만났는데 어색하고 할 말이 없고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 바라게 되는 경험, 그리고 헤어진 후 괜히 나왔나 하는 후회가 밀려오는 경험.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불편함의 정체가 무엇인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불편함이 사실은 축복이라는 것을 증명하려 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40대에 프랑크푸르트로 이사했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매일 같은 루틴으로 살았죠. 아침에 글을 쓰고 오후에 산책하고 저녁에 책을 읽었습니다. 어느 날 옛 지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대학 시절 함께 공부했던 동료였습니다. 그는 이제 교수가 되어 있었고 가족이 있었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르투어, 자네는 아직도 혼자 사나? 그러네. 외롭지 않나? 전혀. 그가 제 서재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변하지 않았구만. 여전히 책만 읽고 혼자 있고 대학 때랑 똑같아.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았다고? 나는 10년 동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는데 이것이 인간관계의 첫 번째 오해다. 사람들은 외형이 그대로면 사람도 그대로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내면에서 일어난다. 저는 10년 동안 수백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인간 본성에 대해, 의지에 대해, 고통과 구원에 대해 깊이 사유했습니다. 제 세계관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도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인은 여전히 10년 전의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2시간을 함께 보냈지만 진짜 대화는 한마디도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가 떠난 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불편해지는 것은 한 사람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두 사람의 변화 속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빠르게 성장합니다. 책을 읽고 경험하고 실패하고 배웁니다. 어떤 사람은 제자리에 머뭅니다. 편안한 곳에 안주하고 새로운 것을 피하고 과거의 방식을 고집합니다. 10년이 지나면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리가 생깁니다. 그 거리가 바로 불편함입니다. 1822년부터 1831년까지 저는 베를린에서 살았습니다. 당시 베를린은 지식인들의 도시였습니다. 철학자, 작가, 예술가들이 모여 살았지요.
저도 처음에는 여러 사교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한 귀족의 저택에서 모임이 열렸는데 거기 가면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신선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대화, 새로운 관점. 하지만 1년쯤 지나자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같은 농담, 같은 불평, 같은 소문. 어떤 사람은 1년 내내 자기 책이 얼마나 잘 팔리는지 자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다른 사람을 비난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유행하는 의견을 따라했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저는 모임에 가는 대신 집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책을 읽었습니다. 그 시간이 훨씬 풍요로웠습니다.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예 그 모임을 그만뒀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무례하다. 사교성이 없다. 외톨이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교 모임은 사람들이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모이는 곳이라는 것을. 진짜 대화는 없었습니다. 진짜 교류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 자랑과 소문, 그리고 피상적인 예의만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20대였을 때 어머니 요한나는 바이마르에서 문학살롱을 운영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작가들과 예술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괴테도 가끔 왔지요. 어머니는 저에게도 참석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아르투어, 나와서 사람들을 만나거라. 혼자 방에만 틀어박혀 있지 말고. 저는 억지로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나누는 대화들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가벼웠습니다. 이번 시즌 파리 패션은 공작 부인이 새로운 애인을, 최근 출간된 로맨스 소설이. 저는 구석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떠들었지만 아무도 진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참을 수 없어서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한 부인이 불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즐거운 저녁에 왜 그런 우울한 이야기를 하시나요? 우울합니까? 저는 진지한 질문을 한 것뿐입니다. 쇼펜하우어 씨, 당신은 너무 심각해요. 좀 더 가볍게 사세요. 저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실을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위안을 원한다. 그들은 깊은 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분 좋은 대화를 원합니다. 그들은 진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즐거움을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었습니다. 1835년, 저는 47살이었습니다. 그해 대학 시절 친구 하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프랑크푸르트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친구는 새마차를 타고 왔고 비싼 양복을 입었고 금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아르투어, 오랜만일세. 우리는 식사를 주문하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굉장히 행복해. 큰 집에 살고 하인이 5명이고 매년 여행을 다니지. 자네도 이제 철학 같은 건 그만두고 실용적인 일을 하게. 돈을 벌어야 행복할 수 있어.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자네는 정말 행복한가? 물론이지, 보게나. 내가 가진 모든 걸. 하지만 자네 눈은 행복해 보이지 않네. 친구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행복하다고.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헤어질 때 친구가 말했습니다. 자네는 변했어, 아르투어. 예전에는 그렇게 이상하지 않았는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변한 게 아니야. 자네가 변한 거지. 아니, 정확히는 자네가 전혀 변하지 않은 거야. 쇼펜하우어는 이 경험에서 중요한 통찰을 얻었다. 물질적 성공과 내면적 성장은 전혀 다른 것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둘을 혼동한다는 것이다. 10년 후, 우연히 그 친구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모든 재산을 잃고 파산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행복을 외부에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돈, 명성, 소유물. 외부가 무너지자 그의 행복도 함께 무너진 것입니다. 반면 저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행복은 내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혼한 친구들과의 거리제가 50대가 되었을 때 제 또래 친구들은 대부분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만날 때마다 물었습니다. 왜 결혼하지 않나? 외롭지 않나?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외롭지 않네. 그러면 그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느 날 결혼한 친구가 제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외로워.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있는데도, 아니, 오히려 그래서 더 외로워. 왜 그런가? 아내는 나를 이해하지 못해. 아이들은 나에게 돈만 바라지. 나는 가족을 위해 일하지만 가족은 나를 모르는 것 같아.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친구가 계속 말했습니다. 자네가 부러워. 자네는 자유롭잖아.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렇다면 왜 그때 나에게 결혼하라고 강요했나? 친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한 삶을 후회하지만 다른 사람도 같은 선택을 하게 강요한다. 결혼한 사람은 독신자에게 결혼을 강요하고 자녀를 둔 사람은 무자녀 부부에게 아이를 가지라 하고 직장인은 자영업자에게 안정을 선택하라 합니다. 왜일까요?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다른 선택을 하고도 행복하다면 자신의 선택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1850년대 제 책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래된 지인이 제 책을 읽었다며 찾아왔습니다. 자네 책을 읽었네. 솔직히 말하면 너무 우울하더군. 우울하다고? 그래, 삶이 고통이라니. 욕망이 끝이 없다니.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나?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진실을 말한 것뿐이네. 하지만 사람들은 희망을 원해. 위로를 원한다고. 거짓 희망보다는 진실한 절망이 낫네. 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는 이해할 수 없어. 아무튼 좀 더 긍정적으로 쓰면 더 많이 팔릴 텐데. 저는 웃었습니다. 나는 책을 팔기 위해 쓰지 않네. 진리를 위해 쓰지. 그날 이후 그 지인과는 다시 만나지 않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경험을 통해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리보다 위안을 원한다. 그리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불편해한다. 저는 평생 이런 경험을 수없이 했습니다. 제 철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제 선택을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 제 삶의 방식을 비난하는 사람들. 처음에는 상처받았습니다. 왜 사람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이해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해받으려 하는 것이 문제다. 저는 더 이상 사람들의 이해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자유를 얻었습니다. 누군가는 날씨와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사람과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생각과 철학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세 사람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대화가 안 됩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는 두 번째 사람의 대화가 가십처럼 느껴지고, 두 번째 사람에게는 세 번째 사람의 대화가 너무 추상적으로 느껴집니다. 세 번째 사람은 두 사람 모두와 대화할 수 없습니다. 저는 대부분 세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날 저녁, 한 친구 집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테이블에는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좋지 않나요? 다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비가 너무 자주 와서 산책을 못 나가겠어요.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어제 새로 오픈한 레스토랑에 가봤는데 음식이 정말 훌륭하더라고요. 대화는 계속 이런 식으로 흘러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한 사람이 제게 물었습니다. 쇼펜하우어 선생님은 요즘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요?
인간의 의지와 고통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리고 대화는 다시 날씨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소음을 만들 뿐이다. 성장의 속도가 다를 때, 어릴 때 친했던 친구 중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대학에서 함께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밤새도록 칸트와 플라톤을 논했죠. 졸업 후 그는 작은 마을의 교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계속 연구를 했습니다. 10년 후 그를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여전히 대학 때 배운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칸트가 말했듯이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따르면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여전히 대학생 때의 지식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반면 저는 10년 동안 수백 권의 책을 더 읽었습니다. 제 생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대화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잘못이 아닙니다. 저의 잘못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성장 속도가 달랐을 뿐입니다. 그는 안정적인 삶을 선택했고, 저는 끊임없는 탐구를 선택했습니다. 둘 다 존중받아 마땅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 우리는 서로 다른 세계에 살게 되었습니다. 고독을 받아들인 사람과 두려워하는 사람. 제가 50대 후반이었을 때 한 옛 친구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는 최근 아내와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이제 혼자야. 정말 견딜 수 없어. 저녁마다 빈집에 돌아가는 게 너무 외로워.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자네는 평생 혼자 살았잖아. 어떻게 견디나? 견디는 게 아니네. 나는 혼자가 편해. 편하다고? 말도 안 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야. 혼자 있으면 외로운 게 당연해. 나는 외롭지 않네. 친구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설명하려 했습니다. 자네와 나의 차이는 이것이네. 자네는 타인 없이는 자신을 느낄 수 없지만 나는 혼자 있을 때 가장 나답네. 그건 이상한 거야. 이상한 게 아니라 다른 거지. 우리는 그날 더 이상 대화하지 못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경험을 통해 깨달았다. 고독을 받아들인 사람과 고독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코 서로를 이해할 수 없다. 그들은 다른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저는 평생 고독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독을 형벌처럼 여깁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사람을 만나고 모임에 나가고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합니다. 왜일까요?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마주하는 것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저는 제 생각과 친구입니다. 제 고독은 제 안식처입니다. 이 차이는 메울 수 없습니다. 1840년대 저는 한 친구와의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알았던 친구였고 많은 추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달라졌습니다. 그는 사업가가 되었고 저는 철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돈과 명성을 추구했고 저는 진리를 추구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불편했지만 저는 오래된 친구니까 하며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제 철학을 쓸모없는 헛소리라고 비난한 것입니다. 자네 철학이 뭘 바꿨나? 세상에 무슨 도움이 됐나? 반면 나는 수백 명을 고용하고 경제에 기여하고 있어. 저는 화가 났습니다. 자네는 돈만 아는구만. 그래, 돈이 중요해. 자네처럼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거든. 우리는 그날 결별했습니다. 처음에는 슬펐습니다. 20년 우정이 끝난 것이니까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그를 만날 때마다 가면을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그의 가치관에 맞춰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관계를 끝내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 용기 있는 선택이다. 자연스러운 이별의 아름다움. 1850년대 저는 몇몇 지인들과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싸우지도 않았고 갈등도 없었습니다. 단지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만나다가 두 달에 한 번,
반년에 한 번, 그리고 결국 몇 년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거리에서 그중 한 명을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오랜만이네. 그러게, 얼마 만인가. 한 5년쯤. 우리는 가볍게 근황을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어색하지 않았고 서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구나. 억지로 끊지도 않고 억지로 붙잡지도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둔 것. 마치 강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듯이 새로운 계절, 새로운 사람들. 50대 후반, 저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철학에 관심 있는 젊은 학자들, 예술가들, 음악가들. 그들과의 대화는 신선했습니다. 그들은 제 생각을 이해했고, 질문했고, 함께 탐구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래된 친구를 놓아주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공간이 생긴 것이다. 만약 제가 계속 불편한 옛 관계를 붙잡고 있었다면 이 새로운 만남들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인생은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것에 매달리면 새 것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래된 친구와의 관계에서 불편함을 느낀다면 다음을 해보십시오. 첫째, 그 불편함을 정확히 관찰하십시오. 무엇이 불편한가? 대화, 가치관, 태도, 구체적으로 파악하십시오. 저는 매번 만남 후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A를 만났다. 그가 돈 이야기만 할 때 불편했다. 나는 더 이상 물질적 성공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면 불편함의 정체가 명확해집니다. 둘째, 그것이 일시적인 것인지 영구적인 것인지 판단하십시오. 모든 관계에는 일시적인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계속 반복된다면 영구적인 것입니다. 일시적이라면 참고 넘어가십시오. 영구적이라면 결단을 내리십시오. 셋째, 관계를 조정하십시오. 관계는 흑백이 아닙니다. 완전히 끊거나 완전히 유지하거나 두 가지 선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나던 것을 반년에 한 번으로 줄이십시오. 깊은 대화 대신 가벼운 안부만 나누십시오. 이것도 하나의 해결책입니다. 죄책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멀리하면서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친구를 버리는 건 나쁜 거 아닐까? 아닙니다. 당신의 성장을 위해 관계를 조정하는 것은 이기적이 아니라 현명한 것입니다. 저는 평생 이 죄책감과 싸웠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를 끊었을 때도, 옛 친구들과 멀어졌을 때도 항상 내가 잘못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양쪽 모두에게 해롭다는 것을. 억지로 유지되는 관계는 진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실하지 않은 관계는 독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래된 친구들과 멀어지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립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당신은 진짜 자신을 만납니다. 당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발견합니다. 타인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신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저는 70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대부분을 혼자 보냈습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풍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오래된 친구와 멀어지면 외롭지 않습니까?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왜냐하면 깊이가 맞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50대 후반부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제 책을 읽고 찾아온 젊은 학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처음 만났지만 대화가 깊이 통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관심사가 같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깊이가 맞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친구는 함께 보낸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함께 나눈 생각의 깊이로 결정된다. 10년을 알아도 피상적인 관계가 있고 1년을 알아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나이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 제가 60대였을 때 20대 청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40년의 나이 차이가 있었지만 우리는 깊이 대화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늙은이가 젊은이들과 어울리다니.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신의 나이입니다. 어떤 60대는 정신적으로 20대보다 젊고 어떤 20대는 정신적으로 60대보다 늙었습니다. 저는 정신적으로 젊은 사람들과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소수의 깊은 관계. 제가 말년에 가까웠던 사람은 10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10명과의 관계는 깊고 진실했습니다. 우리는 자주 만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서로의 성장을 응원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우정입니다. 100명의 얕은 친구보다 1명의 깊은 친구가 낫습니다. 1860년 여름, 저는 72였습니다. 어느 오후, 저는 푸들 아트만과 함께 마인 강변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쇼펜하우어 선생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만, 저는 선생님의 옛 친구입니다. 대학 때 함께 공부했던 기억나십니까? 저는 그를 자세히 봤습니다. 희미하게 기억이 났습니다. 아, 그때 그 친구. 네, 맞습니다. 50년 만입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아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부럽습니다. 왜 그런가? 선생님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셨잖아요. 저는 평생 남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직업, 사회가 원하는 결혼, 가족이 원하는 삶. 그런데 이제 다 끝나고 보니 제 인생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50년 전 우리가 대학을 졸업할 때 기억나십니까? 선생님은 철학을 계속하겠다고 했고 저는 안정적인 길을 택했죠. 그때 저는 선생님을 이상하게 봤습니다. 왜 돈도 안 되는 철학을 하려는 걸까 했죠. 그랬지. 하지만 이제 보니 선생님이 옳았습니다. 선생님은 자신의 길을 걸었고 저는 남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다르네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네도 잘못한 게 없네. 자네는 자네 방식대로 최선을 다했으니까. 하지만 후회가 됩니다. 후회는 자연스러운 것이네.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네. 이제 70이 넘었는데요. 그래서 뭔가 나는 70이 넘어서 유명해졌네. 자네도 아직 시간이 있네. 노인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선생님을 만난 게 행운입니다.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아마 그것이 마지막 만남이었을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래된 친구가 불편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성장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가치관이 달라졌고, 삶의 방향이 바뀌었고, 생각의 깊이가 달라진 것입니다. 불편함을 느낀다면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지 마십시오. 진실하지 않은 관계는 양쪽 모두를 지치게 합니다. 차라리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십시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독 속에서 당신은 진짜 자신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진정한 평온을 느낍니다. 새로운 관계에 열려 있으십시오. 오래된 것을 놓아주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공간이 생깁니다. 당신과 깊이가 맞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자기 자신과 좋은 친구가 되십시오. 결국 우리는 평생 자신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타인이 떠나도 자신은 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해하십시오. 그것이 모든 관계의 시작입니다. 저는 72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대부분을 혼자 살았습니다. 친구도 많지 않았고 사랑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자신과 좋은 친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저는 제 생각과 대화합니다. 저는 제 고독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찾은 평온입니다. 여러분도 그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친구가 불편하다면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다음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변화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가장 중요한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저는 이제 제 산책을 계속하러 가겠습니다. 아트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석양이 아름답습니다. 혼자 보는 석양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아니, 어쩌면 혼자 볼 때 더 아름다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진짜 나를 사랑하는가? 그 답을 찾는 것. 그것이 모든 관계의 시작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불편함은 성장의 신호입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과 함께 걸을 사람을 찾기 전에 먼저 혼자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성숙한 사람은 혼자 있어도 온전하며 미성숙한 사람은 무리에 있어야 안심한다.